안녕하세요. 인생, 그렇게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. 봄이라는 계절은 햇살보다도 마음을 더 부드럽게 덮여주는 신기한 힘이 있죠.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늘 이 봄을 기다려왔습니다. 봄날, 그 시절의 향기, 사람, 그리고 말 한마디. 오늘은 그런 봄날의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였던 이야기를 5편 전해드립니다. 마음에 남은 한 장면처럼, 한 구절처럼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. 사연 1. 학교 앞 목련나무 아래서. 20살 봄이었습니다. 서울에 막 올라온 대학 신입생이었던 저는 낯선 도시,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고독한 느낌에 빠져 있었죠. 하루는 늦은 저녁,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가방을 한쪽 어깨에 겨우 걸치고 고개는 푹 숙인 채 걷고 있었죠. 그때 문득 목련 향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. 고개를 들어보니 학교 앞 골목에 피어있던 하얀 목련나무 아래 누군가가 벽에 작은 쪽지를 붙이고 있었어요. 조심스레 다가가 쪽지를 봤습니다. 흰 종이에 펜으로 적힌 문장 하나.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. 당신 덕분에 봄이 더 아름다워요. 그 순간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.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 문장은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 등을 조용히 다독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. 이후로 저는 그 목련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습니다. 그리고 종종 저도 짧은 글귀를 적어 붙여두곤 했죠. 괜찮아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. 오늘은 조금 울어도 괜찮아요. 그 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 목련은 매년 봄에 피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그 순간에만 피어날 때가 있죠. 그 말이, 그 장소가 그때의 나를 다독였던 순간. 봄은 꽃만 피우는 계절이 아닙니다. 우리의 마음도 그때 그 말 한마디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연 2. 아버지의 손편지. 저는 중학교 3학년 봄, 삶이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. 사춘기의 반항심과 아버지와의 잦은 다툼은 점점 저를 집 밖으로 향하게 했죠. 결국 어느 날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. 가출이라는 말도 자존심이 상해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존재가 이 집에서 너무 작게 느껴졌던 겁니다. 며칠 후 경찰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다만 다음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 하나,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인생의 봄날은 오래가지 않는다. 그래서 더 소중하다. 나는 내 봄날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다. 때로는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너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한단다. 짧고 단단한 글귀였습니다. 그리고 그 글이 제 마음을 서서히 따뜻하게 돌려세웠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말 대신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. 지금은 아버지가 먼저 떠났지만 그때의 편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봄날로 남아있습니다. 말은 때론 소리로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.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 속에서 사랑과 후회, 그리고 용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. 그 편지 한 장이 인생을 돌려세우는 따뜻한 방향키가 되어준 겁니다. 사연 3. 첫사랑은 봄처럼. 고등학교 2학년 봄. 교복 자락에 진달래 꽃잎이 묻던 계절. 저는 반 친구에게 생전 처음 고백이란 걸 했습니다. 말을 꺼내기까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.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. 결국 용기 내어 전한 제 말에 그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는 내 진심이 좋아. 그래서 고맙고 그 마음 오래 기억할게.
거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. 그 말에는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었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.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. 누군가의 진심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웠고 거절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. 그 친구는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금은 소식조차 모르지만 그 봄날의 대화는 아직도 제 안에서 부드럽게 반짝입니다. 첫사랑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죠. 그 이유는 그 사랑 안에 담긴 순수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, 그것을 배운 봄날의 이야기.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이겠지요. 쉬어가는 글. 봄은 늘 같은 자리에 찾아오지만 우리의 봄날은 모두 다른 색, 다른 향, 다른 풍경으로 기억됩니다.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손길을 떠올리죠.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를 떠올립니다. 내가 있어서 봄이 더 예뻐졌어. 그 말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봄날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해보세요. 사연사 그 봄날의 손전등. 이 이야기는 40년 전 제가 군 복무 중이던 시절의 봄 이야기입니다. 신병 교육대 훈련소 생활은 고되고 차가웠지만 유난히 그해 봄은 추운 날이 많았어요. 밤낮 없이 이어지는 훈련, 낯선 환경, 그리고 집에 대한 그리움이 뒤엉켜 몇 번이고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눌러야 했죠. 그렇게 어느 날 밤 소등 시간 직전 소포 하나가 제게 도착했습니다. 어머니가 보내신 작은 상자. 그 안엔 수첩과 손전등 그리고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아들, 이 손전등은 작은 불빛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.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 편이야. 그 글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어도 내 곁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.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손전등을 켜서 수첩에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. 오늘은 좀 괜찮았어. 하늘이 맑았어. 혼나긴 했지만 괜찮아. 그 봄의 손전등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을 건너게 해준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. 작은 불빛 하나가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날이 있습니다. 사랑은 때로 말보다 행동으로, 빛보다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죠.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. 그 말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든든한 응원이 될지도 모릅니다. 그 한마디 덕분에 우리는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으니까요. 사연 5. 찻잔 속 봄날. 퇴직하고 몇 해가 흐른 뒤 제 삶엔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릴 일도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봄날 근처 도서관에서 시 낭송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찾아갔죠. 그곳에서 만난 한 분, 조심스레 말을 걸어주던 그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. 차 한잔 하실래요? 봄에는 말차가 좋대요. 말차 한 잔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.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 이유조차 잊어버릴 때래요.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제 봄이 되어주셔서 참 고마워요. 그 말에 제 가슴 속 묵은 겨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이후 찻잔 속엔 봄이 머물렀고 제 마음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듭니다. 누군가의 고마워요. 그 짧은 말이
우리 마음에 큰 계절을 만들어주죠. 찻잔 속 따뜻함처럼 한마디 말이 하루를 바꾸고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. 이 봄,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말 한마디를 남겨보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인 5편의 봄날 이야기. 그 속에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.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다음 말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죠. 혹시 오늘 당신도 그때 그 말이 생각나셨나요? 혹은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떠오르셨나요?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.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봄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인생 그렇게 말하다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.